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증시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이제 중국과 그 미국 사이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 냉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또 글로벌 이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이슈도 좀 벅찬데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다툼이 또 이제 불거지니까 증시가 또 불안한 움직임이고요. 이제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오긴 하죠. 2분기 실적까지도.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을 하기 시작한 그 3분기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3분기 쪽에는 뭔가 실적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기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좀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코로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섣불리 뭔가 증시 방향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횡보 혹은 조금 하락으로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웬만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종목을 새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짧게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끝내고 한번 볼게요. 코스피 30포인트 하락했고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지지 라인은 똑같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패턴은 네, 점점점 이제 수렴을 아래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패턴에서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하락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선이 네, 21선 저항을 받고 자꾸 떨어지죠. 이런 패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풀기에는 아직 네, 좋은 패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 쪽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제 기간이 크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아왔던 터라서 좀 개인 투자자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부터 해서 개인만 코스피에 순 매수로 하면 100조 이상을 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아무래도 대출 금액도 많을 거고 신용 미수도 많을 거고요. 이제 그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이나 이런 투자금으로 투자처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식 거품이 좀 많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고점 부근에서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음봉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제든지 한번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 지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네, 외국인이 좀 매수를 그래도 하는 듯 하지만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고 지수 선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다 하락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불안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하락 이후에 좀처럼 이제 회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심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00원 하락해서 22,8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 외 가격은 뭐 비슷하게 마무리를 했지만, 자,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그 라인이 깨졌습니다. 23,000원 라인이 오늘로써 이탈을 해버렸고요. 그 23,000원에서 지지를 계속 했던 그런 두산중공업이었는데, 오늘 좀 질질 흘러가지고 좀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장 전체가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좀 거래량 없이 그냥 힘없이 좀 떨어진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 이런 움직임 자체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신주 상장 이슈가 있었고요. 신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연일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신주 상장 물량에 대해서 소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두산중공업의 이번 케이스로 또 뭔가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투자자를 한번 보면 외국인이 이제 또 매수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주가가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를 좀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도 이제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사모펀드도 매도를 했고, 투신도 이제 매수를 많이 하다가 좀 매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지만 주가 방어에는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이 아래에 이 투자자 보유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그동안 이제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좀 상승할 때 보면 주로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을 때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이때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을 합니다만 기관이 이제 매도를 시작하니까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 움직임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두산중공업에서는 네, 이런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제 올라갈 때 좀 많이 매수를 했다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다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도로 잡힌 거고요. 이때도 이제 기관이 좀 많이 매수를 했을 겁니다. 올릴 때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관 보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아무래도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일봉의 이 저점 라인을 점점 내려가면서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라든지 증시가 좀 좋아서 양봉으로 바로 이제 이 라인을 회복을 해주면 좋겠지만, 내일도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제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61선 기준으로 지지라인 받치면서 또 뭐 이런 식으로 며칠 또 횡보를 하다가 또 61선을 깨는지 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신규 진입보다는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점점 이제 저점이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전체, 코스피 이 대형주 자체들이 모두가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리를 해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590만 주까지 떨어졌다가 595만 주 또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1000만 주가 상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상환 자체는 아무래도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좀 정리가 되면서 같이 상환이 좀 된 것 같고요. 지금 590만 주도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1000억 가까이, 1000억 이상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산중공업은 공매도 잔고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감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지분 자체가 지금 공매도 상환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지분율 자체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다시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 잔고가 저는 좀 더 떨어져서 완전히 좀 이 두산중공업이 공매도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매도는 이 정도로 보고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상환이 좀 많이 되었죠. 네, 3,400만 주로 또 상환이 진행이 되었고요. 공매도가 대량 상환이 되면서 대차장고도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대차장고가 또 상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계속 상환이 되는 모습은 좋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야 이런 상환 자체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치까지 대차장고와 공매도 잔고가 좀 떨어졌을 때야 두산중공업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많이 했죠. 100만 주 정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4.99%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 외국인 보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와 함께 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23,000원 라인은 좀 지켜줬으면 했지만 그 오랫동안 형성했던 그 박스권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지금 단기간에 다시 올려주면 괜찮겠지만 주식 이 시장이 또 좋지 않아서 그게 또 한 단계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을 추천드리고요. 두산중공업의 이 시너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사업성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오늘 네, 주식 이 정도로 보고 소스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원전 사업 중러 배제, 한미프 3파전 예고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이제 원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체코, 그 다음에 폴란드 이외에 또 이제 네덜란드 원전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유럽 내 이제 중국과 러시아 기피 현상 영향으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자국 원전 프로젝트 중국과 러시아를 일찌감치 배제를 했고 체코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덜란드 원전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서 향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프랑스 전력공사, EDF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코와 마찬가지로 또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원래 이제 네덜란드 소식이 없었죠. 네덜란드 원전은 처음 듣는데요, 저도. 2030년까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라는 방침이 있었는데, 높은 발전 단가의 재생에너지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원전 발전 병행안을 국가 전력 수구 방안으로 이제 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거의 몰두를 하다가 또 이제 뒤늦게 탈원전 기류가 깨지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원전과 병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게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별로 하지 않던 그런 국가들도 원전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원자력과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은 없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제 원전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폐기물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원자력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배제를 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쓰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두산중공업에 계속해서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원전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원전이 다 쓴 원전이죠. 네, 폐기될 수 있는 원전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나요, 그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오래된 이제 원전을 해체하는 거죠. 해체죠, 해체. 네, 해체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해체 시장도 이제 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사실 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년뿐만이 아니고 점점점 이제 내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신사업들이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이제 이전과 같은 그런 두산건설을 뭐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붓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없기 때문에 계열사도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고 이제 거의 좀 첨단 소재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에너지원 쪽으로 수소 쪽으로 올인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재무는 더 이상 악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비전 있는 사업들로만 좀 구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과 그런 실적으로 가치를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덜란드 원전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네덜란드 원전은 초기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본격적인 입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입찰할 게 좀 많은데요. 한번 우리나라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을 하는 대신에 이제 이런 입찰 단계에서는 또 독자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가도 우리가 지더라도 만약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확실한 때에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자, 이제는 종목보다는 사실 이 증시 자체가 너무 흔들려 가지고요. 조금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투자하시는 생각을 들이시고 내가 만약에 보던 종목들이 좀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가거나 내가 샀는데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막 급변하는 그런 이 시장에 대해서 막 따라가시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런 이 기준 없이 계속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확고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시면 네, 확실한 그런 타이밍과 그다음에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자신 있는 그런 구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력을 그런 이 습관을 들이시면 아무래도 이 본인의 페이스대로 주식 시장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우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좀 돈을 잘 못 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심심해서 몇 종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기 좀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우량주들은 확실히 때가 있고 그런 때를 같이 기다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산중공업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 또 사담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